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그 황제, 이분에 대한 애도와 충성의 소리였다. 그렇다면 그 함성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 이름은 당연히 대한제국을 계승하는 민국이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부끄럽게도 이 역사를, 우리의 국호의 역사를 몰라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대한제국과 그 이전에 조선왕조 말기, 흔히 우리가 고종시대라고 그러는 그 시대 역사를 잘못 알아서 부끄러운 역사. 어떤 학생은 그러자, 내 강의 시간에 학생이. 그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였다. 버리고 싶은 역사였다. 없어졌으면 좋았을 우리 민족사를 알았는데 내 강의를 듣고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런 레포트 내용을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우리 교과서가 일제 식민주의의 잔재가 청산이 되지 않아서 고종시대 역사는 이렇게 저렇게 못난 역사로 점철되다가 나라가 망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 소위 경술국치 100년, 경술년, 경술연해, 1910년 경술연입니다. 상당히 유교적인 표현이죠. 군주를 지키지 못한 그런 치욕의 역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것도 용어 현대화를 해야죠. 한국 강제병합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게 난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시기에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던 사람들은 결코 고종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리 근대사, 현대사한 인식이 현재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인식을 고치면 결국은 조선왕조,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렇게 나라가, 민족사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그런 역사 계승 의식을 우리가 바로 확고하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고종황제 독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겁니다만, 실제로 고종황제는 이번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분입니다. 그리고 왕비도 결국 그 나라 지키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서 살해됐고, 나라가 강제병합된 뒤에 1918년에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때부터 서울에 사실은 갇혀 있다시피 했던 고종황제가 블라디스톡의 독립국가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일본 통치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 민족주의가 나오니까 이건 틀림없이 다시 고종황제가 덕수궁의 고종황제가 외부의 해외의 독립운동세력과 연결해서 항일 투쟁을 또 강력히 밀고 나올 거다. 그래서 1905년 보호조약,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추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노라고 그러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희생이 된 분입니다. 그걸 당시 3.1운동, 만세시위운동을 벌인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믿었고, 지금 오늘날 와서 이런저런 관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건 사실로 거의 확인돼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김이 3.1운동, 3.1 만세시위 그러면 독립선언문, 김이 독립선언문이라고 그럽니다. 어디서 읽었냐? 탁골공원에서 읽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시작한 곳은 고종황제가 있던 대한문 앞, 그 장례식 장소,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아까 사진에 본 대로. 이곳에서는 타이밍이 좀 뒤에 여기서 이제 독립선언문을 읽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이곳에서
일어났던 시위운동에 관해서 사진이 지금 한 장도 전하는 게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여기서 시위가 없었던 게 아닌데 지금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사진은 사실은 이 사진의 그 공원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 대한제국의 도시 개조사업, 도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겁니다. 저는 근대적인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해방되고서도 한 40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일본 식민 통치 정책 아래 우리의 그래도 자력 근대화 노력이 있었다. 또 그 성과, 이런 역사가 매장이 되고 있어요. 매몰이 됐던 건데 지금 학계에서 그걸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고정시대에 왜곡된 역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100년, 15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되게 교과서적으로 저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국제정세에 어두운 은둔국이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적인 게 없죠. 그런 게 딱지가 붙었어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땠냐. 대원군과 왕비가 이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권력 싸움 벌였다. 그 군주란 자는 마누라하고 아버지하고 싸움 벌리니까 어느 쪽을 편들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유약한 군주였다. 그러다 보니 나라 정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무능해서 일본의 보호 또는 병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가 이렇게 페인트 칠됐습니다. 그 페인트를 걷어내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은둔국 조선이라는 말, 이것이 나온 출처가 어디냐? 미국인으로 일본의 선교사로 그 학교 교사로 왔던 사람으로 윌리엄 L.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82년에 Korea the Hermit Nation이라는 저런 책을 지었어요. 저게 그냥 아주 유행하는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은 일본 역사를 다룬 미카도가 그 천황이라는 뜻입니다. 천황의 나라 책을 먼저 지었어요. 그 속편, 대비편으로 한국 역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한국어. 주로 선교사, 캐톨릭 선교사들에서 박해받은 거, 그걸 가지고 대원군이 한 일만 가지고서 이런 부정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저건 바깥에 대해서 문을 열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저 역사를 썼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조선을 오질 않았어요. 일본에 앉아가지고 저 책을 썼어요. 그 말이 됩니까? 3.1운동 난 뒤에서야 일본 측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 역사를 선전 많이 해줬다 해서 그 공로로 초청을 해서 일본 열도 여행을 한 뒤에 한국을 처음 왔습니다. 이 책이 끼친 폐악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서양인들이 한국에 관심 있어서 이 책 봐요. 그럼 그거 보면은 한국 형편없는 나라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운양함 사건 있지 않냐? 일본 국기 달고 항해 중에 식수가 필요해가지고 들어오는 배를 강화도 초지진 포대에서 사격했지 않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국기를 달고 왔다 하는 이 역사가 날조된 거랍니다. 자, 운양함 사건은